사보지 않은 자 까보지 않은 자 나까까가 고양이 스티커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느니라.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들을 지어다. 본격 덕후 방송 까까TV.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 하지메 마쇼까. 안녕하세요. 까고까는 남자 까까로또입니다. 오늘은 지난 고양이 스티커의 진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반프레스토에 붙어있는 제품 고양이 스티커의 컬러에 따라서 어떤 나라에서 사용되는 상품인지 간단하게 짚어봤어요. 이번 시간엔 그럼 뭘 할 거냐, 제일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과연 이 금색 고양이 일본 내수용 스티커 제품은 수출용으로 나온 제품에 비해서 우월할까, 이런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제가 이 고양이 스티커 이야기를 기획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 스티커를 통해서 물건의 계급을 나누려는 성향을 보이시더라고요. 자신의 제품이 좀 더 우월해 보이고 싶고 남들보다 돋보이고 싶다는 관종 성향은 이해를 합니다. 저도 관종이니까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기 전에 결론부터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똑같은 제품에 전부 다른 고양이 스티커라도 내용물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물론 지난번 소개해드린 무시계 극이 그랜디스타 제품 같은 경우에만 컬러가 전혀 다르게 나온 케이스니까 이 부분은 에로 칠게요. 그럼 분명 이렇게 물어보는 분 계실 거야. 그래도 금고양이가 더 좋아요. 그래서 샵에서도 더 비싸게 팔잖아요. 금고양이가 오리지널이야. 금고양이 짱짱맨. 아, 그래요. 당연히 더 비싸지. 왜냐면 들어오는 가격이 다르거든. 특히 반프 제품들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대원으로 정식 수입되는 빨간 고양이 스티커 제품 같은 경우 대단히 저렴한 가격으로, 거기다 대량으로 유통이 되면서 금색 고양이의 경쟁력이 좀 떨어진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판매자 입장에서도 박스 안에는 똑같은 제품인데 가격이 싼 걸 찾는 손님이 있으면 당연히 빨간 고양이 스티커를 추천해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 빨간 고양이 스티커가 제대로 유통되기 시작하기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500원이나 1000원 차이 나는 그 비싼 가격 가지고도 금색 고양이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게 일본 본토에서 취급하는 오리지널 상품이라 이거야. 금고양이 부심 이런 거지.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국내판이 거의 내수용보다 들어오는 가격이 4,000원 이상이 벌어지는 바람에 일본 내수판이 경쟁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안에 내용물은 같은데 금고양이 하나 딸랑 붙었다고 4,000원을 더 지불하겠어? 자, 그럼 실제로도 정말로 금색 고양이 스티커가 붙어있는 제품은 해외에서 수출용으로 만든 상품들과 비교해서 우월한 부분이 있는 걸까? 제가 매장에서 별별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요, 꺼내보니까 해외파는 내수용보다 확실히 포장 같은 걸 더 허접하게 해놨더라. 수출용이 도색 미스가 많아. 역시 내수용이다. 난 이래서 금색 고양이만 모은다. 뭐 전 그 상황에서는 고객님들 성질을 건드리고 싶지 않아요. 내가 사놓고 내 상품이 좋다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고객님, 고양이 스티커는 색에 따라서 절대로 품질 차이가 나지 않사옵니다.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오늘 제 구역이니까 여기서는 확실히 말할게요. 그거 정말 개소리야. 두 제품군의 차이는 없어. 마침 제가 같은 제품군을, 그것도 두 가지, 지난번 소개한 사이어인 초결전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 CD상을 제가 가게에서 대표님한테 빌려서 샘플로 리뷰를 한다고 빨간 고양이 풀셋을 빌린 다음에 마음에 들어서, 제품은 일본 직구로 사는 게 훨씬 더 싸길래 똑같은 제품을 금색 고양이로 구해놨어요. 제가 이걸로 비교를 해드릴게요. 사이어인 초결전 C상 손오공, 왼쪽이 내수용, 오른쪽이 수출용. 자, 전면 보면 딱히 다른 건 없지만 수출용 오른쪽 상단을 주목해주세요. 15세 이상가라는 타이틀 스티커가 붙어있어요. D상 베지터도 마찬가지 15세 이상 스티커만 다릅니다. 자, 이거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15세 이상이라는 딱지,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꼭 일본 쪽 작품에만 이렇게 연령대 제한을 심하게 들이댑니다. 나중에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부분인데, 아니 그러면 초딩들은 드래곤볼 보지 말란 소린가? 나는 분명 국딩 초딩 때 봤었던 것 같은데. 물론 당시에는 드래곤볼이 폭력성이 가미된, 아이들이 보기에는 조금은 부적절한 작품이다, 이런 방송 심의 쪽 사람들 말이 있긴 했어요. 근데 솔직히 오늘 고양이 스티커랑 다른 이야기지만 나는 이거 대단히 잘못된 것 같아. 지금 성교육도 유튜브로 보는 정보가 개방된 이런 시대에 이런 게 의미가 있을까 싶다는 거지.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또 컨텐츠로 제작해 볼게요. C상 측면은 양쪽 다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완전히 똑같고요. 뒷면이 중요한데, 지난 시간에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에 나오는 워닝이라는 글자가 이번에는 아주 작지만 한글로 검정색 부분에 경고라고 쓰여 있습니다. 베지터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내수판에 13자리 장코드도 있어요. 081이라는 고유 코드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경고 문구로 구분하셔야 한다는 거. 윗뚜껑은 스티커 컬러만 다르다는 거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뚜껑을 열어보고 좀 흥미로웠는데 안쪽 완충제로 쓰는 골판지에 쓴 주기번호가 좀 달라요. C상은 내수용은 052008, 수출용은 052208. 그런데 D상은 062008 숫자가 같아요. 이건 왜 일관성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공부를 해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비닐봉지에 새겨져 있는 번호도 내수용이랑 수출용이랑 다르다는 거. 가장 궁금하실 실제품의 차이를 좀 봐야 하겠죠. 시상 비교를 해보면 얼핏 봐선 모르겠죠. 이제 제가 카메라에 잘 담기지 않아서 나름 하자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접사해봤는데 일본 내수용 쪽이 이마 부분 도색이 하얀색이 번져 있습니다. 팔 안쪽에 검정색 도색 미스. 확인해본 결과 수출용이 도리어 딱히 이상이 없었습니다. 베지터를 볼 텐데 이것도 딱히 제 기준엔 불량 수준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는데요. 측면을 보시면 구렛나루 쪽이 수출용이 머리카락과 얼굴이 연결되는 접합선이 깔끔하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반면 내수용은 깔끔했습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제품에 조금 차이는 있긴 했어요. 하지만 내수용이 더 나은 부분이 있었고 수출용이 더 나은 부분도 있었어요. 이것도 우연히 양쪽에서 하자가 발견이 되는 바람에 우연히 얼떨결에 밸런스가 맞고 말았는데, 수출용이 안 좋다는 논리를 펼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분명 수출용 제품을 샀을 때 이렇게 뽑기운이 더 안 좋았을 뿐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금고양이든 백고양이 수출용이든 빨리 받으면 장땡이라는 주의라서 제 뒤에 장식장 보면 한 가지 고양이 스티커로 통일이 되어 있지도 않아요. 온갖 고양이 스티커 색깔이 천차만별로 다 있어. 제가 지금까지 사회생활 경력에 약 10여 년 정도를 공장에서 보냈어요. 그 중에 자동차 공장을 주로 많이 다녔었는데 사출 성형에서 일을 해봤고 조립 쪽에서도 일을 해봤습니다. 물론 피규어를 만드는 형틀이랑 자동차를 만드는 형틀은 분명히 방식적으로 다를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 카울 형틀을 사출 기계에서 뽑아내기 위해서 공식이란 걸 입력을 해요. 이걸 동일한 값으로 입력을 하고 50개를 뽑아낸다고 한다고 해서 50개가 동일한 모양으로 안 나와요. 어떤 건 게이트가 떡져서 나오고 어떤 건 미성형이 돼서 불량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다고. 왜냐면 그날그날 날씨라든가 습도의 영향도 있고 기계들조차도 사람처럼 그날그날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이 기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시로 조절을 해줘야 돼요. 절대적인 값이라는 게 없어. 기계에서 나온다고 해서 모든 제품들이 다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출 기계조차도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완벽하지가 않아. 결점이 있다고. 컴퓨터도 정확하다지만 오류를 일으킬 때가 있잖아. 그런 거하고 같은 거야. 그래서 똑같은 제품인데도 개체 차이가 있는 이유의 문제는 고양이 스티커의 문제로 일어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계시겠지. 금색 고양이랑 수출 고양이는 공정이 만드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개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뭐 일리는 있는 이야기야. 근데 제가 반다이 공장을 직접 들어가 본 건 아니지만 전 같은 시기에 생산이 된다면 분명 어떤 고양이 스티커든지 간에 같은 공정에서 생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라는 곳이, 공정이라는 곳이 철저하게 1분 1초 가지고도 돈 몇백 몇천만 원 손해와 이득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철저히 효율적으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집단인데 같이 나온 제품을 굳이 공정을 두 곳, 세 곳으로 나누어서 생산을 할까요? 돈도 더 들고 인력도 더 필요한데 내가 오너라면 그런 멍청한 짓은 안 할 것 같거든요. 제가 오늘 공장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공장에서도 자동차 조립을 할 때 보면 한 라인에 쭉 늘어놓고 공정별로 담당을 하는 조립 부분이 있어요. 제가 기아 쪽 관련 하청에서 운전대랑 센터페시아 쪽 조립을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당시에 소울도 만들고 카렌스도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사양표가 한 대 한 대마다 붙어서 나와. 어떤 건 국내 내수용, 북미, 유럽 등등 사양에 따라 물론 들어가는 부품이나 조립 과정이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과연 공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잔업까지 하면 최대 10시간 동안 하루 종일 피스만 계속 박아대고 있는데 무언가를 더 정성 들여 조립해야지, 어떤 건 더 소홀하게 만들어야지 이럴 것 같아요? 정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이건 제가 공장 다니는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공장 생활을 하게 되면 계속 같은 사이클로 반복되는 작업을 하게 되면 지치고 지루해질 수밖에 없어요.
전 솔직히 말할게요. 공장 생활할 때 물론 일은 집중해서 하지만 숙달이 되고 나면 하루 종일 집에는 언제 가나, 오늘 저녁엔 뭐 먹나,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옆에 있는 작업자들도 다 비슷해. 사람이니까 기계 같은 반복 일을 하는 데서 회의감이 오는 거예요. 손오공 무의식의 크기처럼 몸이 알아서 저절로 움직이는 사양표에 따라서, 오더표에 따라서 무의식으로 퇴근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야.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이 자동차를 조립하면서 우와, 내가 조립하는 이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이 너무 행복하면 좋겠어, 이런 이상적인 생각을 하고 만들 거라고 생각해? 절대 아니야. 전 피규어 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거의 피규어들이 중국에서 생산이 되는데 이 작업자들도 수백 개, 수천 개씩 하루에 같은 제품을 똑같은 걸 찍어내고 도색 작업을 할 텐데, 와, 내가 만드는 이 손오공 피규어를 구입해가고 소장해가는 사람이 손오공을 생각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만들진 않는다고. 물론 이 원 조형을 빚은 조형가들은 그런 생각을 하겠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장을 다니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제 경험상 그렇게 하루 종일 같은 업무를 반복하게 되면 그렇게 건설적인 생각을 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야기가 살짝 다른 길로 샜는데 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양이 스티커는 궁극적으로 절대 제품의 계급을 나누는 척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자동차 공장 이야기도 했지만 내수라고 더 신경 써서 만들지도 않고 수출용이라고 힘을 빡 주지도 않아.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제품들은 더 고사양으로 만들고 가격도 국내보다 더 싸게 판다는 이야기는 들었어. 그래서 국내 자동차 관련 글 올라온 커뮤니티들 가보면 자국민들은 비싸게 등쳐먹고 외국 시장 가서는 엄청 눈치 본다는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물론 피규어를 만드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자동차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모든 물건들을 생산하는 쪽에서 자국민들 눈치를 대단히 많이 보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내수 시장이 대단히 튼튼하죠. 근데 우리가 일본 내수용 상품이 더 좋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대한민국 내수용 상품보다 일본 내수용 상품이 더 우월하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 난. 물론 제품의 원형 자체는 일본에서 대부분 만들지만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피규어의 대량 생산은 결국은 다 메이드 인 차이나야. 중국이고 과연 오더를 준 일본 얘들만큼 중국이 자기 일처럼 신경을 써서 만들까요? 관리자가 딱 눈치를 주는 만큼 신경을 쓰고 생산을 할 거야. 대량 생산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장인정신 이런 걸 대량 생산품에는 바라지 않는 게 좋다는 거. 제가 아는 대량 생산이라는 건 그들의 기준에 어느 정도 선이 넘지 않는 불량 부분만 없게 정해진 매뉴얼대로 기계처럼 실수 없이 빠르게 만드는 게 대량 생산이니까요.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공장과 대량 생산품을 비하하는 의도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의 노른자는 같은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이고 같은 조형인데 이 물건 가지고도 신분처럼 계급을 나누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도 금수저니 흑수저니 이런 어이가 떠돌아다니는 마당에 우리가 여기 있는 침입판까지 와서 2만원도 안 하는 이 피규어조차 금고양이가 우월하다, 수출용이 떨어진다, 이렇게 계급 신분을 숫자가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안에서조차도 나누고 있다는 게 너무 삭막하지 않아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전에 시계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는데 롤렉스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특히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있는데 성볼 제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예전에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온 이야기고 실제로 썼던 단어기도 한데요. 신라시대 왕들은 이 신라라는 나라가 불교에 근원한 국가다 보니까 왕들을 부처라고 생각했고 이 부처님 피를 직계로 물려받았다고 해서 왕들에게 성골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었어. 반면 진골은 왕족인데 왕족이 아니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태종무열왕 김춘추 같은 경우가 진골인데도 신라시대에 처음으로 왕위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이원씨가 연기하는 선덕여왕하고 고영정씨가 연기하는 미실이가 언쟁을 벌이다가 몸에 손을 딱 터치를 하자 이원씨가 불같이 화를 내요. 어디 성골의 몸에 손을 대느냐? 그만큼 성골이라는 신분이 이 신라시대에서는 우월한 신분이었다는 걸 말하는데 이 성골인이 하는 말을 시계 쪽에서는 물건에 붙여서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 국내 백화점에서 정식 딜러를 통해서 직접 사는 제품이 성골이라는 거야. 저 오늘 이야기하는 이 금고양이니 빨간고양이니 하는 이야기도 시계 쪽에서 하는 정식 루트 성골판이니 병행수입판이니 이런 논쟁거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건은 분명 같은 건데 들어오는 과정이 다르다고 그걸로 계급을 나눈다. 이게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말이야. 오늘 여기까지 까봤고요. 대단히 여러가지 예를 들어서 토크를 했는데 결론은 고양이 스티커
스티커 색깔은 절대 계급을 나누는 기준이 아니다. 그냥 들어오는 누트를 나타내는 척도일 뿐이다. 제 주위에도 다른 거하고 틀린 거하고 구분을 짓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던데, 우리가 두 사람 얼굴을 보고 얘는 다르게 생겼네 라고 이야기하지 얘는 틀리게 생겼잖아 이러진 않잖아요. 이 반프 고양이 스티커 제품들도 그래요. 그냥 들어오는 루트가 다른 것 뿐이다. 물론 후에 제가 영상을 찍은 후에 반다이가 일본 내수용 제품에 차별성을 두고 같은 조형의 제품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론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까까TV가 이제 1주년을 맞아서 1주년 기념 영상이 올라올 계획입니다. 세상의 모든 덕질을 정복할 때까지 저 까까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또 만나요. 저는 지금까지 까까 로또였습니다.